어르신, 여러분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허벅지가 뻣뻣하고 무릎이 덜덜 떨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짚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렇지.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근육 영양소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65세 이후에는 해마다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단순히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폐 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을 막아줄 단순한 영양소들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광고와 식탁에서 강조되는 건 늘 탄수화물과 맛있는 반찬이지 정작 근육을 살려주는 영양소는 뒷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류학계에서는 근육 약화를 조용한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혈압처럼 수치로 바로 드러나지 않고 뼈처럼 엑스레이에 확연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상으로 골절이 오고 그때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팀은 70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을 균형 있게 섭취하게 했더니 단 12주 만에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에서 평균 40% 이상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운동이 가장 중요하지 영양소는 보조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운동보다 영양이 먼저다.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는데 무슨 운동이냐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임상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시작은 반드시 영양에서라는 겁니다. 기초가 없으면 기둥도 세울 수 없으니까요.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점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고 일어날 때 더 큰 힘이 드는 걸까? 그것은 단순히 무릎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근육의 단백질이 줄고 뼈와 신경을 지켜주는 미네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영양소와 피해야 할 3가지 음식만 기억하셔도 1년 뒤 여러분의 다리는 전혀 다른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이 근육을 살리고 어떤 음식이 오히려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일어설 힘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잠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저는 늘 전국,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와 반드시 챙겨야 할 첫 번째 영양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만 생각하시죠. 내 나이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만 더부룩하다 하시면서 아예 단백질 섭취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호르몬, 면역세포, 심지어 혈관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부족해지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기운이 확 떨어집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단백질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인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단백질 섭취가 하루 체중 1kg당 1.1g 이상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년 후 근육 감소 위험이 3%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이면 하루에 60g 정도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양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모두 같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단백질은 단백질이지 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흡수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달걀 단백질은 체내 이용률이 거의 95%에 달하지만 일부 콩 단백질은 70% 수준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율이 높으니 노인에게 필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동물성과 식물성을 반반 섞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달걀, 생선, 두부, 검은 콩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세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하나, 약 7기름, 점심에 두부 반모, 약 15g은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약 20g, 그리고 간식으로 검은 콩 한 줌, 약 10g만 챙기셔도 50g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쌓임이 다리 근육을 살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필요한 힘을 되돌려 줍니다. 재미있는 의학적 발견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아침보다는 저녁에 섭취했을 때 노인의 근육 합성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로 가장 잘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단백질 총량만큼 중요한 게 섭취 타이밍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달걀, 생선, 두부, 콩을 조금씩 추가하시면 3개월 뒤 여러분의 다리는 분명히 다른 힘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 음식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을 살리는데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이 둘은 마치 짝꿍처럼 함께 다니며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칼슘은 챙기면서 비타민 D는 소홀히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칼슘은 뼈의 재료이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칼슘만 섭취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타민 D가 있어야 장에서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뼈와 근육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없이 칼슘을 먹는 것은 마치 시멘트만 쌓아놓고 철근이 없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주류 연구에서도 이 사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은 노인들은 칼슘을 아무리 보충해도 골절 위험이 줄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그룹은 똑같은 칼슘을 먹었을 때 골절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볕 비타민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햇빛만 쬐다고 충분히 합성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시간을 산책해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햇볕으로 충분하다, 멜수스 보충제를 꼭 써야 한다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햇볕을 몇 분이나 쬐셨습니까? 대부분은 10분도 안 되실 겁니다.
실제로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뼈와 근육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흰쌀밥국 김치 위주의 식단에는 칼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이 필요한데 의외로 식탁에 자주 오르지 않죠. 그래서 칼슘은 한국 노인에게 가장 부족한 3대 영양소에 항상 꼽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는 작은 멸치 볶음, 점심에는 시금치나 두부 반찬, 저녁에는 우유 한 잔 또는 요거트 한 컵, 그리고 하루 15후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뼈는 단단해지고 근육은 쉽게 쥐나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따로 갈 수 없는 짝꿍이라는 것.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햇볕을 충분히 쬐었는가, 칼슘 음식을 먹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그 차이는 1년 뒤 여러분의 다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또 계단을 오르다 보면 허벅지가 뻣뻣하게 굳는 느낌. 손발이 이유 없이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증상 뒤에는 바로 마그네슘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인 셈이지요. 부족하면 근육이 제멋대로 뭉치고 그래서 쥐가 잘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 안정에도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불안 불면 심장 두근거림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주류학계에서도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이미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마그네슘 수치를 측정했는데 수치가 낮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흰쌀밥이나 흰빵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검은콩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 문제나 소화 문제 때문에 이런 음식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과 노인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제를 써야 한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혈액검사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경계선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충제를 먹기보다는 먼저 식단에서 자연스럽게 채워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견과류를 한 줌이라도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아몬드 3알, 바나나 반, 게 저녁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만 더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밤마다 놀라 깨어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증상이 4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마그네슘은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안정시키는 미네랄이라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참 특별한 영양소이지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경련을 막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삶의 질을 되살려줍니다. 오늘 나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챙겼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조용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무릎이나 허리 어깨가 늘 욱신거려서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의외로 이 통증의 배경에는 근육 속 염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혀주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심장과 혈관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근육세포의 미세한 손상을 회복시키고 관절 주위의 염증을 줄여서 움직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과 관절에 일종의 윤활유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류 연구에서도 이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서는 70대 노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오메가3 보충제를, 다른 쪽에는 위약을 6개월간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 그룹은 다리 근육량이 평균 2.3% 증가했고 계단 오르기 테스트에서 속도가 20%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단백질이나 칼슘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주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매일 식탁에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선 냄새, 가격, 조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노인 식단에서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음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벨소스 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처럼 생선을 많이 먹는 문화권에서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한국이나 서구권에서는 보충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등푸른 생선을 먹고 있는가? 만약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고 답하신다면 오메가3는 확실히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족은 근육 통증 기억력, 저하 심장 건강까지 동시에 위협합니다. 재미있는 의학적 발견도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오메가3가 뇌 신경 전달 물질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관절과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맑게 해주는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히 챙기신 어르신들은 몸이 가벼워졌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졌다, 기분이 차분하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고등어나 연어를 식탁에 올리시고 힘들다면 의사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하시라고. 단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오메가3만 먹는다고 근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과 함께 맞물려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과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며 머리까지 맑게 해줍니다. 오늘 내 식탁에는 오메가3가 있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달콤한 음식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사실 나이 들어 가장 조용히 근육을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과잉 당분입니다.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니라 근육 속 단백질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산물이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 찌꺼기가 근육과 혈관벽에 쌓이면서 근육의 탄력을 잃게 만들고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빵이나 음료수를 즐겨 드시는 어르신일수록 앉았다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다리에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이 현상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국립노인병연구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혈당 조절이 나쁜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단순히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는 모든 어르신에게 해당되는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조션,
과일이라고 믿는 음식조차 과잉 섭취하면 근육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포도주스, 망고,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일은 무조건 좋은가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강조하지만 다른 쪽은 당분의 과잉 위험을 경고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달콤한 간식을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커피 믹스 2잔, 빵 1조각, 과일 몇 개만 해도 순식간에 하루 권장량의 당분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몸속 근육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재미있는 의학적 발견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분을 많이 먹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40% 이상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단백질을 먹어도 당분이 많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분은 독이 아니라 과잉이 독이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줄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훨씬 회복이 빠르고 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특히 달콤한 음료수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빵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달콤한 맛의 유혹이 근육을 조용히 해친다는 것. 오늘 하루 내가 먹은 음식 속 당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점검이 내일의 힘을 되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배경에는 나트륨 과잉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움직이는데도 필수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과잉입니다. 한국인의 전통 식단 김치, 젓갈 된장국 찌개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주류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경고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2기용 이하로 제한했지만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3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나트륨을 많이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기능 저하 위험이 2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과잉일 때는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많은 노인 그룹에서 낙상 사고율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근육이 재기능을 못하고 혈압 변동으로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가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염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영양 불균형과 맛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반찬에서 국이나 찌개를 몇 번이나 떠 드셨나요? 국물 한 국째 들어있는 나트륨만 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 거기에 젓갈까지 더하면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든 다리를 스스로 더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20년간 진행된 추적 조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인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근육 기능 유지에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다리 힘을 지키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찌개는 국물보다 채소를 중심으로 김치는 소량만 곁들이라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간을 절반만 하셔도 맛은 충분하고 건강은 훨씬 좋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트륨 과잉은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든다는 것. 오늘 식탁에서 소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작은 선택이 내일의 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술은 백약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젊을 때는 한두 잔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잠도 잘 오게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한두 잔이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에 잘 쓰이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일수록 단백질 부족과 같은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근육의 회복을 늦추고 균형 감각을 약화시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든 이유가 단순히 다리 근육 때문이 아니라 술이 뇌와 신경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주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노스다코타 대학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알코올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감소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낙상 사고율도 뚜렷하게 높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적당한 와인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노인에게 술은 완전히 금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량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젊은 사람에게 적당했던 양이 노인에게는 과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뇌와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이지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몸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대부분은 더 피곤하다, 다리가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알코올이 근육과 신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는 알코올을 자주 마신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똑같이 나이 들었어도 술을 줄인 그룹은 더 오래 더 힘있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완전히 금주가 어렵다면 횟수와 양이라도 줄이자. 예를 들어 매일 반주하던 습관을 일주일에 2번으로 한 번에 소주 한 병이던 양을 반병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술자리 대신 따뜻한 차 가족과의 대화, 짧은 산책으로 그 시간을 채워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알코올은 근육을 무너뜨리고 균형을 잃게 만든다는 것. 오늘 저녁 술잔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다리는 더 가볍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은밀한 위협. 어르신 여러분, 혹시 장을 보실 때 소시지 햄, 라면, 냉동만두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담으시나요? 편하고 맛도 좋으니 밥하기 귀찮을 때는 이게 최고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 속에는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은밀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보존제 인공 색소 나트륨 과잉, 당분 포화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근육세포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독소가 근육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일수록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류 연구에서도 이 위험성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대 연구팀은 노인 3,000명을 10년간 추적했는데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그룹은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50%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리 힘이 빠지고 낙상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가공식품은 오히려 단백질 보충용이라고 광고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표시된 소시지, 닭가슴살, 햄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과 함께 들어있는 첨가물과 나트륨입니다.
결국 좋은 성분 하나에 속아 나쁜 성분 5을 먹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건강 가공식품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드신 음식 중 포장지에 긴 성분표가 적힌 건 몇 가지나 되나요? 성분표에 낯선 화학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채소, 생선, 곡류 위주로 식단을 바꾼 노인들이 3년 뒤 근육량을 평균 8% 유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나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횟수를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찾으세요. 라면 대신 귀리죽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 냉동만두 대신 집에서 간단히 빚은 채소만두. 이렇게만 바꿔도 근육은 훨씬 편안해지고 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은 근육을 은밀히 파괴하는 적이라는 것. 오늘 식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가공식품을 줄이는 선택, 그것이 내일 앉았다 일어설 힘을 지켜줍니다. 희망의 메시지, 근육은 되살아난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영양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당분, 나트륨, 알코올, 가공식품이 어떻게 근육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지금 챙겨봤자 근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류 연구도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하게 했더니 단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6%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근육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뜻이지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든 자극과 영양만 주어지면 회복 속도가 의외로 빠릅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 지내던 환자도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하고 가벼운 재활 운동을 시작하면 몇 달 안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근육은 회복력이 강한 조직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습니다. 노인의 근육 성장 속도는 젊은이와 다르다.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과 성장률은 낮아도 기능 개선에는 충분하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근육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단 1, 2kg의 근육만 회복해도 계단을 오르는 힘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근육을 되살리기 위한 작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한 끼 식탁에서 달걀을 더했는지, 햇볕을 쬐었는지, 물 대신 술잔을 내려놓았는지. 작은 선택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내일의 삶을 가볍게 바꿉니다.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근육을 되살리는데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룹은 실제로 근육 회복 속도와 낙상 예방 효과가 훨씬 컸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약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육은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되살아난다. 지금부터라도 영양과 습관을 바꾸면 앉았다 일어나는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새로운 힘과 희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마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단백질도 챙겨야 하고 비타민 D와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 오메가3까지. 이렇게 많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지 않게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하루 한 끼에는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올리세요.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콩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치아가 약해서 고기를 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생선이나 두부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건축 재료이니 매일 쌓아야만 합니다. 둘째,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햇볕은 하루 15분 이상 쬐고 음식으로는 멸치나 우유 시금치 한 접시를 곁들이세요. 특히 비타민 D는 칼슘을 뼈와 근육에 자리 잡게 하는 열쇠이니 이 둘을 반드시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마그네슘입니다. 아침에 아몬드 심알, 바나나 반 개, 저녁에는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만 추가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채워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넷째, 오메가3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나 연어를 드시고 힘들다면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오메가3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 속 염증을 가라앉혀 움직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도 꼭 기억하세요. 달콤한 간식은 줄이고 국물은 밥만 드시고 술은 횟수와 양을 줄이고 가공식품은 대체할 수 있는 자연식으로 바꾸는 것. 이 4가지만 줄여도 근육은 놀랍도록 회복됩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이 조합의 효과는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위의 원칙을 12주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에서 평균 속도가 30% 이상 개선되었고 낙상 위험도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저녁 식탁에 이 중 몇 가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다리는 전혀 다른 힘을 보여줄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숟가락 더하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이나 칼슘 음식을 한 숟가락 더하는 단순한 방법이었는데 참여한 노인들의 근육 손실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실천은 복잡하지 않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하나라도 선택하면 된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이 됩니다. 마무리 근육이 살아야 삶이 살아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근육이 살아야 삶이 살아난다는 것.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그 순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나를 돌봐달라. 나를 다시 살려달라. 근육은 그렇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영양소와 나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D와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당분 나트륨 알코올, 가공식품 같은 적들이 근육을 갉아먹는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근육은 되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달걀 하나 더 먹고 햇볕을 조금 더 쬐고 국물은 밥만 덜어내면 내일 아침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삶을 바꿔줍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강조합니다. 근육 감소를 막는 가장 큰 힘은 꾸준한 작은 습관이라고. 단 하루에 1%의 변화를 만들어도 1년이면 3.65%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내일 그리고 10년 뒤 어떻게 움직일지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은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